Good afternoon. Last month, we quickly lowered our policy interest rate to near zero. We stated then and again today that we expect to maintain interest rates at this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and is on track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2년 3개월 만에 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The labor market is extremely tight and inflation is much too high. Against this backdrop, today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of a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The forceful measures that we as a country 지난 2년 미국 연준 의장의 발표에 따라 세계 자산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개인판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폭등을 거듭하던 지난 2년 우리 사회에 새롭게 부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에 성공한 젊은 부자들.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될지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돈을 벌어서 그리고 최대한 많이 아껴가지고 그 돈을 최대한 많은 소유권을 얻어야 되겠다. 근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걸 찾아보려고 했었고 그게 저는 부동산이었고 아파트였고 경매였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불을 허락한 불기둥 치솟던 자산 폭등 시장. 부자의 꿈도 함께 부풀어 올랐습니다. 무조건 100억은 넘게 벌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씩 부를 이루고 싶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부끄럽게 살기가 싫었죠.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돈이라는 거를 사실 조금 어릴 때 깨닫게 돼가지고 돈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개인판이 그려졌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부를 축적한 게임의 승자들, 영앤리치. 이들을 향한 열병을 알았던 그 시대를 목격했습니다. 아니 제가 기사에서 확인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200명 안 찬 거 아니에요? 200명 안 찬 거 아니에요? 강남의 한 대형 서점에서 저자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서 바로 하면 될까요? 네. 주인공은 부동산 투자자 정태익 씨. 자, 어떻게 1번이세요? 네, 1번이요. 아, 네. 6시에 왔습니다. 아, 6시에 오셨어요? 너무 일찍 오셨는데. 그리고 그는 최고. 구독자 100만을 바라보는 유명 유튜버인데요. 그의 나이 40.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예예. 네, 안녕하세요. 네, 커피 좀 사왔습니다. 아유 뭐 이런 들어오더라도 2009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건설사에 취직해서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직장인 7년 차에 일찌감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죠. 느낌을 나도록 좀 하려고 직원들도 좀 쉬고. 현재적인 대지 조건. 그리고 10여 년 만에 강남에 사옥을 지을 수 있는 영앤리치가 되었습니다. 이라는 게 뭐 한 번에 결정된 게 아니라 또 다른 스터디를 좀 해보고 또 이제 외관 재질도 좀 고민하고. 2011년도니까요. 그때만 해도 뭐 갭 투자라는 단어는 없었고 말 그대로 그냥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가 또 공교롭게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아주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고 1주택자 분들도 집을 팔려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아들 나이대랑 비슷해서 저보고 내 아들 같아서 하는 소리니까 이거 사지 말라고. 그분이 자기가 중개사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막 말리던 시절이었거든요. 2011년 그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곳은 구미의 낡은 아파트. $450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것이 1억 4천만 원으로 오르면서 이익을 보았고
이렇게 하나둘 부동산을 늘려 현재 100억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투자자 정태익 씨. 서울과 경기, 대구, 규제 지역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부동산 폭등기는 그에겐 자산을 늘리는 호기로 작용했습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영앤 리치. 그런데 그는 그 흔한 승용차도 없는 뚜벅이입니다. 저는 그 강왕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땐 그 독일에서 꽤 오래 살았고요. 2006년에 대학을 끝마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2009년에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곳에 취업을 했고요. 거기서 12년 동안 다니다가 작년 7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파이어족이 되었고요. 지금은 전업투자, 그리고 작가, 유튜버, 강사 뭐 이런 걸로 살고 있습니다. 프로체스 게이머가 꿈이었던 그에게 직장 생활은 몸에 맞지 않는 옷 같았습니다. 일단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은 맞았고요. 근데 그래도 직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당연히 출퇴근도 해야 되고 뭐 상사도 있고 뭐 일도 있었는데 그 일이 저는 별로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굉장히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처음부터 저는 거기서 자산을 축적하고 이제 그 자산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은 그 회사를 떠날 생각을 이미 했습니다. 입사 때부터요. 그래서 한 12년 이제 불리다 보니까 2021년 7월까지 그게 한 29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가 몰두했던 건 퀀트 투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주식 종목을 제안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투자했으면 최근 20년 동안에 얼마 벌었어? 29억 원이던 그의 자산은 이번 투자 붐을 타고 60억까지 올랐습니다. 영앤 리치를 양산한 새로운 게임판은 팬데믹과 함께 펼쳐졌습니다. 주가가 모두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가 큰 기회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Last month, we quickly lowered our policy interest rate to near zero. We stated then and again today that we expect to maintain interest rates at this level.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책,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 곳곳에서 사상 유례없는 돈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돈의 가치가 곤두박질 쳤고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모두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실물 경제를 살리려는 심폐소생술이 결국 새로운 게임판을 열었고 이름하여 신흥 벼락부자가 태어났습니다. 영앤 리치들이 급격하게 이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라든지 또 주식, 또 부동산, 그래서 다양한 어떤 투자 기법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영앤 리치로 분류가 됩니다. 한 금융연구소에서 펴낸 2022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에서도 나이 50 미만의 영앤 리치들에게 주목했습니다. 영앤 리치 비율은 팬데믹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고 평균 자산도 66억 원이나 됐는데요. 이 외에도 영앤 리치들에겐 또 다른 특징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주로 이 소셜 미디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그 돈을 버는 과정을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죠. 특정되면 좀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부자들은 대체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정태익 씨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항상 이 모습의 반대편을 궁금해하더라고요.
뭐가 있는지. 닉네임의 의미가 저자, 유튜버, 대중 강연자로 활동하며 자신의 재력은 물론 투자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눕니다. 임대가 되지 않아 고민 많은 딸. 근데 이게 사실 모든 고민을 다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기는 합니다. 팬데믹과 함께 우리나라 유튜브 구독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채널이 약진했습니다. 솔직한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그곳은 어느새 초보 투자자들의 놀이터이자 학교가 됐습니다. 영앤 리치들은 인플루언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식은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으로는 못 산다. 무조건 재테크 해야 된다. 100배. 뱁스랑 그러네.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도록 굴리는 일을 좀 한 거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조건 실컷 투자는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의 돈이 돈을 버는 이 게임에 참가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 가득한 세상. 방법만 익히면 누구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남길남 선임연구원. 투자 열풍 시기 유튜브 주식 채널의 변화를 눈여겨 살폈습니다. 특히 아침 방송의 경우는 그 조회수가 급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유튜브 주식 채널 조회수 추이를 보면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초 주식 대폭락 시장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채널 몇 개를 샘플링해서 보면은 팬데믹 전 한 달과 팬데믹 발표 한 달 후 기간만 봐도 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보면은 수십 배 이상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회수뿐만 아니라 언급 내용도 살펴보았는데요. 주식에 대한 긍정 언급이 부정 언급보다 9배나 높았습니다. 아무리 대세 상승기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하거나 또는 급락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하락 종목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엔 100억 원은 있어야 부자라는 믿음이 커져갔습니다. 더 많은 주목을 이끌어 채널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유튜버들의 경쟁 속에서 100억 신화가 더 부풀려진 건 아닐까요? 자기가 했던 경험이 100억을 만들었다는 그 경험 자체의 어텐션을 일으키고 사실은 그 어텐션 자체를 팔고 그걸 통해서 돈을 얻는 두 번째 차원의 이코노미인 거예요. 주목할 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잘 곳이 없어 월세 15만 원짜리 반지하에 들어갔다. 장판 없는 바닥에 여름용 이불을 바닥에 깔고 잤던 첫날이 어릴 때였지만 난 정말 생생히 기억난다. 부동산, 주식, 펀드 등등 공부를 안 해본 게 없었다. 나는 그 중에 코인을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30이라는 나이에 코인으로 170억 정도를 벌었다.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성공 스토리, 소위 말하는 흑수저 신화입니다. 태생부터 흑수저였던 나는 28살에 3년차 직장인. 대부분이 위대한 개츠비를 꿈꾸는 꿈나무들에겐 나도 할 수 있다는 투지를 일깨우는 이야기들입니다. 나는 종잣돈이 거의 없는 흑수저 집안이다. 반지하에 살고 있고 노가다판에서 먼지를 먹으며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다. 그리고 돈 500만 원으로 지금은 100억 가까이 모았다. 인간의 감정 또는 이성으로 봐서 가장 자극적인 스토리
또는 가장 경제적으로 쉽게 이룰 수 있는 스토리에 어텐션을 하게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이죠, 본능. 그게 일종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되게 되는데 이야기 구조를 보면 대개 이렇습니다. 흑수저 출신이 각성을 통해 부자의 꿈을 꾸고 각고의 노력으로 종잣돈을 모아 투자에 성공해 부자가 됩니다. 노력한다면 누구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스토리. 이제 가난은 전적으로 개인의 탓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급 승용차에 공구를 들고 다니는 강용수 씨도 흑수저 성공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공업계 고등학교를 나와 중소기업을 다니던 그는 일찌감치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떠 이제는 성공한 임대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매로 낙찰받은 건물이 있는데 당장 신축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한 1년 정도는 월세를 주고 단기 월세를 줬다가 이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건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손재주가 괜찮으신가 봐요. 손재주가 괜찮은 게 아니고 또 남한테도 시키면 비용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뭐 절감 차원에서도 하고. 다니던 공장 사장님이 가장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강용수 씨. 29살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 연봉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후 부동산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스크루지란 핀잔까지 들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젊은 나이에 대출을 활용해 건물을 사는 투자법까지 익혀나갔습니다. 현재는 월 1억 원 가까운 월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예전엔 제가 누군가한테 내가 가는 방법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너나 해, 너나 해. 이랬었는데 이제 저한테 돈을 내고 그걸 배우러 와요. 그걸 볼 때 아, 내가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됐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타이밍. 그때 부자가 된 광용수 씨를 늦은 밤 찾아오는 절박한 수강생들. 다 4년 했지 뭐하러 복무기간 긴 거래. 혜택 기준으로 내가 종부세 수강생들에게 부자의 한마디 한마디는 금과 옥저처럼 들립니다. 오르고 하시면 52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분이 진짜 모델이잖아요. 롤모델이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일단 목표는 2년 안에 한 자산소득을 700 정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일단은 다세대 이쪽으로 한 2채 정도 가지고 거기서 월세 소득을 얻는 게 일단은 목표예요. 오늘 정태익 씨는 특별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0살에서 22살 뭐 이 정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일종의 뭐 멘토링 서비스 같은 뭐 이런 개념인데 화면이 꺼지잖아요. 그에 이어 영앤 리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김명보. 제가 사실 재수를 하고 실패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다인가? 공부만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건가? 약간 회의감이 왔었는데 그 부인님이 노력할 수 있는 게 있고 노력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노력할 수 있는 거에서 좀 더 키우려고.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사실 제가 살아온 바로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굴곡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돈이라는 게 지킬 수 있는 수단이더라고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돈이라는 거를 사실 조금 어릴 때 깨닫게 돼가지고 나도 부인남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는 항상 이렇게 아침마다 그 긍정 학원 다들 아시죠? 그거 하면서 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먼지를 우선 추려보세요. 남들이 여러분들한테 답을 못 줘요. 대표님이 현재 지금 대학생일 때 어떤 거를 시작을 하면 좋을까? 근데 사실 저는 그 질문의 본질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도 아니어서 지금 제가 말하는 방법대로 살면 22년에 20대도 부자가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투자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코인도 좋고 뭐 주식도 좋고 다 좋다잖아요. 그러면은 안 해야 될 거를 쳐내면 돼. 그럼 남는 게 보통 2-3가지밖에 안 남거든요. 저는 돈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좋아는 하는데 돈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진 않는데 돈이 좀 되는 일이 있어요. 저는 명확했어요. 최단 기간에 내가 지금 투자금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직업은 뭐냐? 5년, 7년 뭐 안에.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 건설회사 가서 죽어라고 고생한다. 해외든 어디든 우선 가서 돈을 최대한 벌고 저축한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재테크보다는 우선은 지금은 초기 연봉, 내 첫 연봉을 최단 기간에 최대로 높이는 게 뭐냐? 뭐 이런 거를 꼭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회사 7년 다니고 그만뒀거든요. 마음 급한 청년들에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하게 다가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불안감이 너무 극심해져가지고 오늘도 제가 제주도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값 10만 원까지 들이면서 이거 들고 또 비행기 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정도로 좀 간절하면서 온 것 같아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 돈을 벌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뭐 부끄럽게 살기가 싫었어요. 돈으로 얼굴 붉히기가 싫어요. 막 뭐 치킨 2-3만 원 한다고 당당 치킨 사려고 1시간씩 줄 서기도 싫고. 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도 없고 부모님 같은 경우도 투자를 많이 꺼려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여쭤봐도 돈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되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존중받는 삶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시대에 청년들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한창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여름의 주말 새벽, 한 남자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택배기사 김정수 씨는 오전 7시까지 할당받은 물건을 모두 배달해야 합니다. 물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첫 번째 거쪽에서 이제 조금 많이 치우는 바람에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한 600원 정도 받고 박스는 900원이요. 그냥 평균 건당 한 700원 잡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곱하기 해가지고 보통 제가 60건 정도 하는데 그러면 한 4만 원? 그러면 이제 뭐 차비나 뭐 이런 거 빼면은 한 35,000원 정도 해서 거의 딱 시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뭐 힘들어도 제가 버린 일이 있으니까 뭐. 주식에 손을 댄 것이 평범하기 그지없던 그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한 8개월 정도 된 상황이고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조금 많이 서글프죠.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막상 하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아요. 2년 전 투자 붐을 타고 그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내 주식을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겸사겸사 이제 해외 주식도 같이 했었고 이제 빚으로 진 금액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 3억 8천 정도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은행들의 버티다 지난 12월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투자 열풍이 비투 붐으로 옮겨붙던 지난 2021년 개인 회생을 받게 된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청년 연령대에서 이런 부채 문제를 한번 끌어안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아주 뭐 파산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년 시기에 과도한 부채를 끌어안게 되면 사실상 그 사회의 소비 여력 자체가 굉장히 둔화돼서 경제 성장 그 자체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When the time comes to raise interest rates, we'll certainly do that. And that time, by the way, is no time soon.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1/4 percentage point. Clearly, today's 75 basis point increase is an unusually large one, and I do not expect moves of this size to be common. Against this backdrop, today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3/4 percentage point.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넘었고 증시는 2년여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11년 만에 최악의 분기를 기록할 금융시장도 코스피가 1% 이상 하락하고 환율이 크게 오르는 등 출렁였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가 이 돈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반대 매매 금액이 2019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시 게임판이 뒤집어졌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 같았던 그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짧은 시간에 큰 부자가 되는 문은 얼마나 오랫동안 열려 있었던 것일까? 노력의 행운까지 겹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영앤 리치는 청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수가 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그걸 검사를 해줘요. 하지만 이들이 잡은 기회가 앞으로도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을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오면 두 번째로 나온 이거랑 같이 세트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부세를 합산하는 데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 다음 게임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 게임을 인정하고 승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게임판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